코로나19의 확산으로 김포 5일장 상인들이 1년째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장 상인들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도 제외됐는데요. 어려운 상인들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목욕탕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목욕탕 업주들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의 목욕탕 업주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5도,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강한 추위는 뇌졸중 등 시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추위 속 건강관리법을 정리했습니다. 한파에 아라뱃길도 얼어붙었습니다. 살갗을 파고드는 추위는 시민들의 마음까지 얼렸는데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우리 지역 하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김포에는 전통 상설시장 대신 4개의 5일장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5일장을 돌며 시민들과 만났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1년째 5일장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5일장 상인들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황재명 김포 5일장 상인회장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회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5일장 상인분들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그 회원들 그 정보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일용직 가서 이제 인력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택배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방면에 그냥 개인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너무 많이 쉬니까 또 생활비나 이런 거를 많이 또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들 그 개개인들이 일들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참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5일장 상인들은 정부의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제외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저희가 어떠한 뭐 법적으로 그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시나 뭐 이런 데에서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 또. 그리고 그 공무원 하시는 분들의 관계자분들도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현재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5일장 상인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5일장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법적 근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조합이나 뭐 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 설립을 해서 그런 단체가 설립이 돼야 어떠한 근거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되게끔 이런 거를 많이 부탁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는 이 5일장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많이 이제 고정관념을 깨셔서 뭐 세금 낼 부분들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그렇게 또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 그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5일장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이나 이하 의원님들이나 의견들을 많이 나눠서 좀 이렇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너무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국가적으로 뭐 경제적이나 뭐 국가적으로 손실이 너무 많고요. 또 앞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에 그냥 불편함이 없이 그냥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네, 저희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황재명 김포 5일장 상인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 5일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목욕탕과 찜질방도 피해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목욕탕 업주들은 이제 더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죠. 하지만 목욕탕 업주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의 지원금보다는 전기료 감면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목욕탕 업주를 이재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6년도) 4월 달에 인수를 했으니까 한 5년 가까이 되는 거죠. 요즘 오는 거는 하루에 30-40명 아까 봤죠? 명단 보셨지? 두 분들 저기까지 해서 41명이에요. 찜질방은 아예 없어요. 근데 찜질방은 따로 이렇게 주무시는 그 온돌 마루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잠깐 쉬어서 주무시고 가는 분들, 피곤하신 분, 그런 분들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오실 거예요. 두세 번. 저기가 금액으로 한 사람 한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지금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는 매달 적자예요. 그렇지만 동네 손님들이, 우리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다른 데 지금 다 문 닫고 뭐 공사하네, 뭐 코로나 때문에 쉬냐고 다 문을 닫았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어디 갑니까? 일반 손님들이 다 목욕탕이 문 닫으라겠는지 알고 하려고 전화 받는 전화가 그 전화가 훨씬 많아요. 하냐 안 하냐. 어제는 손님, 내가 카운터 잠깐 있었지만 새 손님을 받았는데 부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욕탕 하느냐. 우리는 문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욕을 꼭 해야 될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동네, 이 대부분 우리 동네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분들도 씻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찬물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을 다시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쓸었는데, 이게 이제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쪽에도 봐봐. 이게 전부 다 이래, 이게. 다 썩었어, 이게. 이거는 결국은 이거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 사로. 이거 하나, 욕조 한 칸 하는데 한 800에서 900 들어가요. 그럼 여탕, 남탕, 우리가 사우나 독과 6개. 현재까지 개시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50여 년 이상 하면서도 올해 같은 해는 없었어요. 또 사실은 이게 또 단기간이라면 모르지만 벌써 1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사우나가 잘 돼야 우리도 형편이 좀 좋은데, 솔직히 그냥 사우나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우린 덤으로 다 그냥 애로점이 많이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 코로나가 끝나야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어떻게 처자식하고 먹고 살 텐데 막막합니다 정말. 이제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금부터는 1년 동안은 어떻게 이제 사실은 봄에 초창기에서는 유지가 좀 됐었어요. 대구 사건 이전까지는 일단 가을 겨울을 또 희망을 갖고 이렇게 겨우 버틴겼는데, 작년 12월 달이 최하점을 찍은 달이에요. 최고의 하점을 찍은 달.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희망도 없고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전기세를 들어서 이거 사람 몇 명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운영을 안 했을 시에는 2천만 원 손해를 보면 되는데 운영을 했을 시에는 더 많은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운영 자금이 워낙 많아요. 이게 정부에 제가 원하는 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정말로 저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전기료를 좀 절감을 해준다든지, 그런 수도세를 좀 하향시켜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에요.
체감온도 영하 25도까지 곤두박질하는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건강관리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 혈압이 크게 올라갑니다. 손과 팔, 다리, 얼굴 등의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심장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뇌혈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심근경색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영하때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돌연사 위험은 2%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위는 당뇨나 천식, 폐기종과 같은 기저질환 증세를 악화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 가진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온이 중요한데요. 털모자는 꼭 쓰세요. 머리는 체온이 잘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머리와 귀를 덮는 것으로 체온을 보호할 수 있겠죠. 목은 피부가 얇아서 추울 때 열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목도리도 매는 게 좋고요. 마스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관지염이나 천식 악화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장갑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걸 신으면 낙상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복도 꼭 입으세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이중창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한파에 적절한 보온으로 건강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에 강물도 얼어붙었는데요. 살갗을 파고드는 추위는 마음까지 얼렸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오늘 너무 추니까 양 이틀 동안 지금 물건을 하나도 못 내놓고 있어요. 계양구의 한 60대 남성이 어머니가 살아생전 모아온 동전을 지역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한 60대 남성이 효성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44만 원가량이 든 돼지 저금통과 복주머니를 전달했는데요. 남성은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 말씀하셨다며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머니 뜻에 맞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이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이야기를 하는 도중 어머니 생각에 눈물도 흘렸다고 계양구는 전했는데요. 최인선 효성 일동장은 돌아가신 어머님 말씀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뜻깊게 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부산 아이파크 출신의 공격수 김현을 영입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공격력 강화를 위해 장신의 공격수 김현을 영입했다며 김현의 합류로 인천은 공격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전북현대 유소년팀 출신인 김현은 성남FC와 제주 유나이티드, 부산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K리그 통산 150경기에 출전해 10골, 11개 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191cm로 신체 조건이 좋고 이선과 연계가 좋은 스트라이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소속으로 52경기에 출전해 7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김현은 공격수로 많은 득점을 올려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료집 인천을 품고 세계로를 제작합니다. 올해 자료집에는 옹진군을 포함한 새로운 탐방길 20곳을 개발해 담을 예정인데요. 인문과 문화예술 등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학습 활동지와 답사 후 학습 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방침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를 매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